이동현 뉴스 정면 습. 역사를 시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조선 정조의 부인이 효의왕후 김씨라는 사람인데 효의왕후의 글씨를 국가 지정 보물로 지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저도 오늘 봤습니다. 예. 이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글날에 얘기하면서 네. 이 왕비들이 혹은 또 공주들이 한글로 많이 썼다 편지 같은 네네. 거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번에 그럼 보물로 지정되는 글씨도 한글입니까? 네, 한글입니다. 한글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중국 한나라 때 그 석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이 석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자식도 잘 키우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돼서 어떤 만석군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그 석분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록산의 난이라고 아주 유명했던 난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나라 때 예. 그 안록산의 난을 제압했던 곽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한글로 정리를 한 건데 실제 효의왕후가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글로 정리한 것은 자기 집안 그 청풍김 씨 그 친정 집안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중국의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위인전 같은 건데. 네, 그렇죠. 예. 그뭐 한자로 돼 있는 것을 그거를 한글로 다시 옮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왕비 같은 경우가 그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당시에 이제 그 글씨를 잘 쓰는 궁녀들 예. 이 상궁들 중에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궁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궁녀들한테 한글로 번역을 하게 한 이후에 이제 왕비가 그 한글을 아하. 차분하게 이제 다시 쓰게 된 거죠. 예. 그 단지 그 이유입니까? 우리 가문이 좀 더 잘 되라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기원입니까? 아니면은 기원이죠, 기원. 예, 어쨌든 당시 그 집안이 이제 그 청풍김 씨라고 하는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예. 이 조선시대 때 이 청풍김 씨 하면은 우리가 그 대동법 만들었던 김육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육 선생님 집안인데 조선시대 그 문과 방목을 보게 되면 이제 문과 합격자들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일 그 많이 합격을 한 집안이 반남박 씨고 그 다음이 이 청풍김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풍김 씨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또 가문도 좋고 뛰어나다고는 하지만은 이 정치적인 격변기 같은 게 있잖아요. 정조가 있을 때야 이제 청풍김 씨의 어떤 그 영향력들이 같이 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뒤에 같은 노론이라 하더라도 정조가 죽고 안동김 씨가 이제 득세를 했었을 때 청풍김 씨 집안이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왕비가 대비가 된 이후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글씨를 이제 쓴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조 재위 때 썼거든요. 1794년이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사실 이 효의왕후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 뭐 성품이 굉장히 고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왕실에서 이게 아기를 못 낳는 왕비한테 제대로 된 영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요때는 그 수빈박 씨라고 하는 그런 왕의 후궁 박준원의 이제 딸이었는데 연안 박지원 집안이에요. 예. 여기서 벌써 그 순조를 낳았거든요. 1790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후계 구도로 왕세자를 낳은 생모의 권한이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외척들의 힘이 청풍김 씨에서 반남박 씨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효의왕후가 굉장히 그 외로운 과정에서 외롭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우리 집안 기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썼는 그런 게 저는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물로 지정됐는데 네. 어떤 가치가 있어서 보물로 지정이 됐을까? 일단 그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자료 예. 그리고 또 당시 시대상을 알려주는 자료 혹은 이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왕후의 그 어필, 왕후도 이제 어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왕후의 글씨가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임목 왕후 선조의 이제 계비였죠.
인목대비라고 많이 불려지고 예, 있는데 인목대비의 글씨가 지금까지 한 점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글씨는 저는 뭐 실제로 봤거든요. 이 글씨를.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차분하게 만들어졌고 현재 그 왕후의 글씨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희소한 가치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들의 어떤 최종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정조 시대가 이제 문예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정조 같은 경우가 이제 글씨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 그 왕후가 아마 남편인 정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글씨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5, 6년 전에 봤어요. 직접 5, 6년 전에 봤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걸 갖다가 빨리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 다행히 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문화재 지정이 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서울시가 지난 4년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아마 폭을 좀 넓히고 뭐 도로는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그 광화문 광장이 들어서 있는 게 옛 세종로인데 이게 육조 거리로 조선시대에는 불렸다고요? 이게 육조 거리가 뭐죠? 뭐 육조는 말 그대로 2호 예병 형공 예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뭐 행자부, 외무부 뭐 문광부 이렇게 하듯이 당시에는 이제 그 6개 큰 조가 그 관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화문 앞쪽으로다가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와 관련된 부속 건물들을 설치한 곳이 바로 육조 거리죠.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육조 체제를 갖춘 것은 사실은 그 주나라가 중국의 주나라가 예. 육조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이제 주례가 육전 체제로 되어 있고 그 주례를 계승해서 한 것이 경국대전인데 경국대전도 육전 체제를 예. 갖춘 건데 그런 육전 체제에 맞는 그 기관들을 육조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광화문 앞에다 배치를 했던 거죠. 근데 뭐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조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경복궁 앞에 떡하니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 있었고 그 지금 이제 흥례문 자리라고요. 예. 광화문 들어가고 나서 두 번째 그 내산문이 이제 중산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게 흥례문인데 흥례문 일대를 완전히 철거해서 조선 총독부를 예. 세웠죠. 그게 결국은 해방 이후 한참 지난 김영삼 정부에 철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철거를 예. 했죠. 그 은행나무는 왜 심겨져 있었던 겁니까? 은행나무가 도교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은행나무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공부를 하는 나무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무가 동경이라고 하는 도쿄라고 하는 전체 도시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광화문 앞에다가 은행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었죠.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창경궁을 갖다 완전히 훼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물원 식물원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벚꽃 사쿠라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이제 굉장히 많이 심었었고 그래서 이 서울 한복판에 완전히 일본화된 곳이 바로 창경궁의 벚나무 그리고 광화문 앞에 은행나무 이게 상징화돼 있던 거예요. 거기다가 총독부까지. 총독부 뭐 그러면 말할 것도 예. 없이 우리 전기를 완전히 비극이죠. 뺏으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예. 작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은행나무도 못 폈고 총독부 건물도 철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광장이 들어섰고 뭐 촛불을 들면서 시민들이 네. 대통령의 탄핵도 했고 그런 장소인데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거기 올리지 않는데 예. 예. 군사선 그때 들어서는 네, 것이고 네. 교수님 생각에 어떻게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글쎄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이게 이제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기왕이면은 그 교통 체제를 갖다가 좀 뒷부분으로 좀 옮기면서 그 어떤 그 버스라든가 아니면 그 일반 승용차의 그런 진입을 최소화하면서 그 공간을 지금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 공간을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육조 체제의 거리로 만드는 것보다도 예. 어떤 현재 입장에서의 이 광장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시민들도 어쨌든 광장에 와서
뭐 도심이긴 합니다만 뭐 피크닉 분위기도 좀 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실 우리나라는 광장 문화는 없었죠. 예. 광장 문화는 없었지만 마당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아 앞에 뭐 넓은 마당, 그 마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선시대 때 뭐 대갓집 앞에 넓은 마당이라든가 이런 넓은 마당이 사실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거든요. 예. 그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의 어떤 광장과 우리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이 조선시대 당시에도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곳이니까 그것을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향유하고 아예 뭐 심하게 지금 그 이동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에 피크닉도 할 수 있고 저는 정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텐트 쳐서 좋네요. 뭐 1박 2일 예. 이렇게 체험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도심 속에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렇죠. 것은 예. 굉장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광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네요. 마당이라는 건 늘 우리가 썼던 그렇죠. 말인데 예. 뭐 광장이 한자어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광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마당이라는 말이 훨씬 우리한테 좀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한테 큰 마당, 너른 마당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의 표현이죠. 예. 마당 놀이도 있었고. 네, 그럼요. 옛날에 거기서 뭐 탈춤을 추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앞으로 광화문 광장이 어떻게 복원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